자, 전우치전은 여러분 여기서 전우치라고 하는 인물 유형을 선생님 그때도 해야지 하면서 설명했지만 이 사람은 영웅적 인물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전우치라고 하는 인물은 영웅적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제자, 가인, 형 인물도 아니고 뭔가 뛰어나고 이런 뭔가 얼굴 잘생기고 이런 주인공의 그런 막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어떤 인물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무능력한 여러분 기득권층을 비꼬기 위한 하나의 인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이 사람은 비판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시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인물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에 가다 보니 이러면 구름을 타고 다닌대. 그럼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기성.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창고지기 정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우 아깝고 참혹한 일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와서 물어보니 호주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질고 효성스러운데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을 부족하게 되어서 그지로 형벌을 받는다기에 탄식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은 잘못은 하기는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죄를 뒤집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근데 억울하게 죽는다면 이러면서 아주 죽을 만큼 큰 벌을 받게 되었나 봐. 그럼 여러분 죄는 요만한데 얘들아 벌은 이만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억압하는 거고요. 이들을 여러분 탄압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얘들아 억압하고 힘으로 이들을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배려가 있어 없어? 얘들아 배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은 성실하고 정말 근면성실한데 반면에 억압하고 힘으로 이들을 괴롭히고 배려를 해주지 않는 그 당시에 얘들아 어떤 법의 체제나 아니면 기득권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치가 불쌍하게 여겨서 구름을 타고 형벌받는 곳에 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그리고 여러분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한 소년이 여러분 이 수레에 매달려오고 그 뒤에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치가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고 동정을 살펴보니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형벌 바로 직전에 여러분 지금 우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형벌을 외치고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러분 이제 장계창 어떻게 되지? 장계창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여기 긴장감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지. 그치? 고조되는 거야. 우치가 바람이 되어서 장계창 부분을 거둬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우치가 이들을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도움이 얘들아 사실은 어떻게 도움을 줘요?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야.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면서 도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가명관이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크게 놀라서 이를 임금님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 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분을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 어찌된 영무인지 몰라 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 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고했다. 우치가 또 구름을 타다가 어떤 사람을 통곡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이런 사건 또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건이 뭐가 되고 있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러분 장계창이라고 하는 사람 도와주고 한 명은 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 이제 일화를 나열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럼 여기는 어떤 서술을 쓰고 있냐면 일화를 열거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나는 한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지만 장사할 지낼 돈이 없고 70노무를 봉양할 길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효를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인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9번 갈게. 우치가 이걸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면서 자,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창고를 담당하는 고지가 불러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100냥을 내줄 것이고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같이 한 냥씩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노모를 보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야.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러분 뭘 거냐면 금기사항을 제시하죠. 금기가 뭐예요? 돈을 한 냥씩만 받아요.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만약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거야.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전우치가 여러분 뭘 제시를 하고 있냐면 금기사항을 제시한 거야. 전우치가 한재경에게 금기사항을 제시한 거야. 금기사항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지만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큰 집 하나 덜렁거려져 있었는데 집 앞에 동자를 그리고 집에 자물쇠를 채워 넣었다. 그 사람이 시험 삼아서 고지가라고 불렀더니 과연 그림 속에도 동자가 대답하면서 나와. 그 사람은 놀라면서 은자 100냥을 했더니 100냥을 내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금기사항을 전달하면서 여러분 문제 사건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해결도 무슨 방식으로 해결한 거야?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해서 해결을 해. 비현실적 요소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다. 자, 재경은 그 은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자, 매일같이 고지가라고 불러서 은자 한 냥을 달라고 하루씩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은자 100냥을 갖고 왔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고지기 생각을 했다. 고지기를 불렀다. 쓸 곳이 있어서 100냥을 먼저 꾸려고 한다. 고지기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면서 말하니 고지기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뭘 한 거예요? 금기를 어긴 거죠. 금기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기를 어기니까 문이 열리면서 문이 닫히면서 재경이 놀라서 고지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고 문을 박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문이 닫혀가지고 창고 문이 닫힌다는 건 그럼 여러분 자 재경이가 그림 속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따라 들어갔다는 건 그림 속으로 따라 들어가고 그림 속에 있는 창고 문이 닫히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더니 마침 호주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진물을 보게 할 채비를 낮추는데 고지기가 얘기를 했다. 창문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이상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을 낸 여러분 이 고지 여러분 이 한재경이 여러분 얘를 골려주기 위해서 고지기가 누구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호주 판서한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주 판서에게 재경을 고발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네. 그림 속에 애들 아까 집 한 채가 있다고 했었거든. 이거는 여러분 실제 호주에 있는 여러분 창고를 말하는 거였어. 그러면 호주에 있는 창고 속에서 여러분 돈을 꺼내가지고 계속 고지가 주고 있었구나. 쉽게 말하면 누구 돈을 준 거예요? 나라 돈을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돈의 정체는 나라 돈이었던 거야. 그러면 전우치는 여러분 나라 돈을 활용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었던 거네. 그치? 자, 호주 판서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겨서 하급 관리를 모아서 문을 열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가 놀라서 네가 어떤 도둑이에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왜냐면 호주에 들어올 생각을 했으니까. 재경이 화를 내면서 아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에 들어와서 들어와 말아야 이러면 지금 재경이는 사태 파악이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재경이는 여러분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여러분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야.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창고인데 왜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주 판사에게 아뢰니 그래서 호주 판사가 재경을 계단에 꿀리고 꾸짖으며 그래서 재경이 주위를 돌아보니 제 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그 재경이 너무 크게 놀라서 내가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재경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주 판사가 말을 했다. 네가 창고에 들어와서 은을 훔치려고 한 죄가 정말 큰 일이니 왜 큰일이에요? 이러면 다른 돈을 훔친 거니까. 그런데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한번 말해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말한 거야. 그러면 이 재경도 약간 의리 없다 얘들아. 다 말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전우치가 도움을 줬는데 그러면 자초지종을 말했다는 건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전우치가 도와준 일을 고해 바쳤다. 자, 그리고 호주 판사는 족자의 출처를 물어봤더니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얘기하고 전우치는 또 언제 만났냐? 본지 4, 5개월은 됐고 집은 남서부라고 했다. 왜냐면 아까 얘들아 이 고지기가 떠나기 전에 이러면 전우치한테 이름하고 사는 곳 어디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면 다 고발을 해버리는 거죠. 조판사가 재경을 가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봤더니 실제 은전 하나도 없었고 청개구리만 가득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을 놀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우치의 의도는 나란 일 하는 사람들하고 조정을 놀리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혹은 여러분 나라를 희화화를 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만 가득 다리를 틀고 있었다. 호주 판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사연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신하를 모아서 얘기를 했다. 자, 여러분 다음 부분 갈게요. 자, 이때 창고의 강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습니다. 군영에서는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였습니다. 이 국내 내시들이 말하기를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습니다. 궁녀가 말하기를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가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서 군인들을 해쳤습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27번부터 34번까지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여러분 궁궐 안에 난리가 난 것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반복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반복적 행위는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 이 전우치의 정말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우치의 신비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고,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관리들이나 이런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능력한 거예요. 이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관리나 아니면 궁궐에서 이 사람들의 무능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 동시에 얘들아 이렇게 다 변했는데도 이들이 얘들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금께서 크게 놀라.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거 임금님을 또 금이라고도 표현을 해 얘들아. 자, 활 잘 쏘는 궁묘수를 불러다가 이 내전에 들여보내서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또 타고 있었다. 아마 활은 쏘지 못하고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니 임금님께서
화를 내서 궁녀들을 앞질러 쏘라고 했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궁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쏴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그 기득권층, 이런 지배층들의 얘들아 아주 이건 사람들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배층의 얘들아 부조리한 모습을 표현을 해. 사람의 목숨보다 여러분 자기 궁궐에서 위신이나 궁궐에다 돈 이런 거 재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에 노수가 들어가 동시에 활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서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에서 말하시길 이건 다 전우치의 요실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전우치를 잡는다고 해서 나라를 태평한 게 아니라 얘네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치? 자, 호주 판세가 아뢰기를 가둬둔 도적이 전우치의 한 팬이 빨리 한번 죽이십시오. 임금이 허랑에 재경을 처형하려고 할 때 갑자기 문득 거센 바람이 일어나면서 이 재경이 사라졌는데 이것도 전우치가 한 일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전우치는 이미 여러분 이 뛰는 여러분 이 지배층들 뒤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우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는 여러분 사실 이 부분보다는 여러분 다른 부분이 더 갈등 부분이 더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마도 다른 부분 나온다고 하면 얘도 다른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그 전체 줄거리 읽어봐야 돼. 이게 그 어디에 있냐면 답지에 있어. 여러분 수능특강 답지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잠깐 쉬고 그러면 여러분 저번 주에 여러분 숙제 푼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질문 좀 받고 그렇게 할게. 숙제 문제 푼 거.